목요일입니다. 제가 또 어제는 전화 연결이었기 때문에 전화 연결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이제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오늘 문배철강이 또 같이 좀 동양철강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배철강을 목표가를 6,100원을 잡아놨었는데요. 오늘 6,070원을까지 급등하고 또 윗꼬리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트 안에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단기로 급등한 이후에 물량은 지금은 좀 윗골이 달리면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8.59% 급등하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좀 급등하면 30원만 더 가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철강 관련주는 근데 저는 한 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철강 쪽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알루미늄, 니켈 관련주들 좀 상당히 강했거든요. 선물 쪽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제 전용 밴드에 새벽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강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원자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은 부족하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수요가 급속하게 늘면서 지금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조선 모두 이 철강과 니켈 그리고 또 구리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급등으로 끝나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왜 아침에 단기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냐? 이거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물량 테스트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일제히 급등하다가 이제 개인들도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문배철강도 보면은 대부분이 딱 직전 고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어요. 예, 문배철강도 그렇고 동양철강도 그렇고 자 볼게요. 예, 동양철강도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동양철강도 정확히 여기 딱 직전 고점까지만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흐름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스틸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하이스틸도 딱 직전 고점, 딱 여기요. 직전 고점. 그리고 뭐 부국철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전 고점까지만 올렸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다 일제히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만 올린다는 거는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지 않고 직전 고점까지만 올린 거거든요. 만약에 철강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거를 급등을 시켜서 본인들 물량을 팔고 나오려면 오늘 같은 거래량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대부분이 직전에 터졌던 며칠 전에 터졌던 전고점 갔던 거래량과는 아예 다르거든요. 거의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사실. 그래서 동양철강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동양철강이 84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이 직전 고점에 5천만 주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다 거래량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배철강도 보면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문배철강도 직전에 4월 20일 날 18% 고점까지 갈 때 이때 이제 거래량이 1,860만 주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즉, 이 말은 위에 물량 테스트만 했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이것만 본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붙은 개인들을 한 번 정도 터는 그런 작업을 한 이후에 재매집하고 대량 거래량을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거래량만 봤을 때는 세력이 이탈했거나
오늘 아침에 딱 급등시키면서 개인들 붙으니까 본인들 물량 다 털고 나가서 시세가 끝나는 그런 급등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뭐 저도 뭐 심심치 않게 계속 또 장중에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오늘 샀다가 안 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 거래량과 어디까지 일제히 올렸는지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오늘 원자재 쪽은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료나 이런 거는 약간 고점 인식이 있어서 다른 원자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거로 봤거든요. 구리, 뭐 아연, 철강, 니켈 이런 쪽.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게 정책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료주를 올렸던 그 거대한 수급이 과연 어느 쪽으로 붙을까? 결국은 지수는 계속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명분을 만들어서 또 거대한 테마를 일으킬 건데 그게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정책주가 종목들도 많고 그다음에 새 정부 기대감에 따른 재료에 따른 명분도 많아서 저는 정책주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특히 정책주 중에서도 좀 건설하고 건자재 이쪽이 지금 저점에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처음에 3월 9일 날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개인들이 붙고 나서 한 달 정도 주가를 빼면서 옆으로 기면서 재매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건자재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제 방송에서는 급등주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건자재 좀 넣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생쇼에서 넣는 거는 급등주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거래량 붙으면 이제 급등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등주로 막 매매했던 종목들은 뭐 한국가구나 뭐 OI 뭐 이런 거 이제 뭐 점상도 가고 이런 건데 이제 방송에서는 좀 변동성 지금 바닥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넣을 종목은 건자재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주고 대장주인 한샘을 현재가 8만 원에서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 종목도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이 화장품주 간다 그러면서 넣었던 뭐 아모레퍼시픽처럼 저도 건자재가 테마가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건자재 대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라는 거는 뭐 더 많이 나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적과 어떻게 상징적 의미의 대장이죠. 시총도 크니까 한샘이. 오늘 기준은 시총이 1조 8천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한샘이라는 종목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그리고 또 이제 주방 한샘 가구 많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한샘은 제가 그러면 한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산샘이라는 좀 종목이고요. 조금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번에 1기 신도시 공약 입장 변화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차질 없이 추진한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기 신도시라는 게 이제 분당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같은 대지 안에 아파트가 낮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만약에 10층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30층으로 올리면 그만큼 가구 수가 증가하고 또한 일반 이제 조합원 분들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지금 분당이나 1기 신도시는 이제 연식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도 지금 수도권에 지금 120에서 130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2개밖에 없어요. 3개죠, 3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풀거나,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거, 다가구 다세대 이거를 허물어서 올리는 거. 근데 그거는 보통 기간이 최소 10년, 15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빨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수도권 주변에 그린벨트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세곡동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이미 있는 1기 신도시를 조금 이제 연식이 된 거를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뭐 30층, 50층으로 만들면 주택 보급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 LH나 SH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사용해서 이제 다시 다른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건설 쪽은 결국은 그 부동산 민심이 천심이고 지금 뭐 정말 많이 그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분들이나 이 부동산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건설주가 살짝 눌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1기 신도시 공약을 조금 재검토하겠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재건축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그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좀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반발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입장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다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은 아무래도 인수위원회의 발언에 따라서 심리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라는 그 대세 측면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5월 10일이면 오늘 4월 20 지금 며칠인가요? 4월 28일인가요? 그래서 시간도 모르고 맨날 사는데 날짜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해놓으면 건설 건자재주들이 2차 상승이 나온다. 대신 1차 상승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테마로 움직였다면 2차 상승은 실질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가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건자재 중에서 간단한 섹터가 간단한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의 한샘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죠. 네. 상징 종목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이야기하셨듯이 약간 좀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이 옛날에 대장주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실적은 좀 요즘 어떻습니까? 실적은 거의 뭐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미래의 실적을 주가에 땡겨와 가지고 선반영돼서 기대감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건 뭐 주택 보급을 통해서 새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그 기조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뭐 갑자기 뭐 우리가 주택 공급 안 한다라고 뭐 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국민들을 기만하는 걸 공약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주택 보급을 250만 원 하면 국내의 주방 인테리어 1위 업체 한샘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시세는 실적보다 더 빨리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회사의 그 수치가 꽂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후.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시행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되고 나서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어지면서 인테리어는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어떤 그 실적이 꽂히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일 걸로 봅니다. 그리고 뭐 한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건자재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가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구 관련주들이 좀 테마로 저는 뭐 단기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요 안에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그래서 85,000원이고요. 2차는 9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